안녕하세요. 영어 멘토링 TV 구독자 여러분, 저는 신영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이제 대망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도 기출문항을 좀 풀이해보거나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다른 정보를 제공할까 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수능 영어 영역의 절대평가의 이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절대평가가 시행된 지 이제 3년이 되었거든요, 우리가. 이쯤 되었으니까 이제 우리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수능 영어 영역 절대평가의 이해. 첫 번째, 절대평가란, 절대평가가 뭐죠, 여러분들? 이렇게 쭉 사람들을 이렇게 막 비교해가지고 평가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넘어가면은, 절대적인 기준을 넘어가면은 그게 평가가 되는 걸까요? 네, 바로 절대적인 기준에 비추어 평가하는 방법이 바로 절대평가입니다. 자, 예를 들면요, 영어 같은 경우는요,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 70점 이상이면 3등급, 60점 이상이면 4등급, 쭉쭉쭉 내려가겠죠? 이 안에 생략하도록 하고요. 이 이상이란 말은 그 점수를 포함하잖아요. 그래서 90점부터 1등급이라는 거 봐두시면 돼요. 자, 우리 영어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 배웠듯이 2점짜리 문항과 3점짜리 문항 두 가지가 있는데, 10점 정도 90점까지 되려면 3, 3, 2, 2 이렇게 틀리면 91점이네요. 3, 3, 3, 2 이렇게 틀려야 90점이 되겠네요. 그쵸, 여러분들? 물론 2, 2, 2, 2, 2, 2, 3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2점짜리 거의 안 틀리니까 3, 3, 3, 2 이렇게 4개 정도 틀렸을 때까지가 여러분들 바로 1등급이 되는 거였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자, 내려가서요. 상대평가는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같이 시험을 보고 나열을 쭉 하는 거예요. 등급에 맞게. 우리 학교에서 내신 시험도 다 대부분 이렇게 등급제로 상대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토익 시험 같은 경우가 약간 상대평가라고 보시면 돼요. 시험 본 사람들 중에서 몇 프로 안에 들어가면은 점수를 또 부여받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상대평가거든요. 물론 완전 상대평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상대평가는 집단 내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로 평가하는 방법이 상대평가예요. 자, 우리가 기존에는요, 이렇게 상대적인 어떤 위치를 파악해서 수능 점수를 주었고 등급을 주었는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일정 절대적인 기준의 점수를 넘기만 하면 등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1등급은 솔직히 상대평가할 때는 우리가 4% 이내 들었을 때 1등급이라고 했고요. 2등급은 11% 이내, 그러니까 4 플러스 7 이렇게 합쳐가지고 11% 이내 들어오는 사람들을 2등급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1 플러스 10이 더해서 23%까지가 3등급이었어요. 다 이게 누적된 어떤 범위였고요. 1등급은 아무튼 4% 이내 들었을 때 1등급을 주었다는 거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상대평가예요. 하지만 지금은 뭡니까? 절대평가죠. 절대평가는요. 제가 얘기했던 3년 전 2018학년도, 2017년도에 본 거예요. 이 용어 좀 잘 사용해야 되는데 학년도가 붙으면은 그 다음 해에 대학을 가는 연도고요. 시행했던 해는 그냥 2017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검색하거나 그럴 때 주의해서 용어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참고로 방금 제가 설명했던 건데 2018학년도는 2017년도에 봤던 거고요. 2019학년도는 2018년도에 봤고요. 그 다음에 2020학년도는 2019년도에 본 거예요. 작년에 본 수능시험은 2020학년도 수능시험이고요. 그렇다면 올해 보는 시험은 2021학년도예요. 비록 올해가 2020년도지만요.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용어 쓰는 거 주의해서 찾도록 하세요. 자, 절대평가는 이렇게 3년간 시행되었으니까 우리가 분석할 시점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18학년도부터 한번 절대평가 등급을 100분위 1로 해서 보도록 할게요. 과연 몇 프로의 학생들이 그 절대평가 1등급을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2018학년도는요, 너무 이제 절대평가가 딱 되면서, 이제 평가를 출제하는 평가원에서도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조금 학생들을 조금 이렇게 좀 만만하게 본 거죠. 10.03%나 1등급을 받았어요. 굉장히 쉬웠던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거의 한 2등급까지 포함해가지고, 절대평가 점수가 나왔던 거죠. 근데 이제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거 안 되겠다. 너무 쉽다 해갖고, 좀 어렵게 냈을 거예요. 제 과거 기억에 2001년도 수능이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2002년도에는 엄청 어렵거든요. 완전 불수능이라고. 제가 딱 그때 수능을 봤었는데, 아무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8학년도에 너무 쉽다는 평가가 나오니까 2019학년도에 엄청 어렵게 낸 거죠. 그래서 5.3, 거의 기존의 상대평가의 어떤 점수만큼 퍼센티지까지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해에는 딱 두 개를 합친 중간 정도인 7.43%가 1등급이 되었던 건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는 좀 어느 정도 기준 맞춘 것 같아서 제가 약간 예상해 보기에는 뭐 절대적이진 않지만 2021학년도에는 아마도 7.43 정도를 바라보고 또 출제를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출제위원 분들 중에서 그런 얘기는 했어요. 이 목표치가 있었는데 그거랑은 좀 달리 나오는 것 같긴 하다. 왜냐면 또 이제 예상과 결과는 다르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제 한번 이렇게 세 가지 3년 동안 분석을 해봤을 때는 한 7%대 전후를 해가지고 1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그게 적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반면에 2018학년도 이전에는요, 상대평가 등급 100분위가 좀 있었는데요. 이거는 왜 제가 이거 보여드리냐면은, 그 상대평가인 경우에는 어땠어요? 4%라고 하지만 동점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까지 모아서 이렇게 끌어올리다 보니까, 2017학년도에 같은 경우는 등급 컷이 보니까 1등급이 4%가 94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2등급은요, 11%가 87점이었고요. 3등급은 23%까지 78점이었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현재는 90점 이상일 때 1등급, 80점 이상일 때 2등급인데 확실히 상대평가할 때 더 어려웠죠?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국어라던가 수학, 그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점수가 그만큼 높았다라는 거. 체감을 좀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절대평가 같은 경우는 한 4문항 틀리면 그때까지 1등급 받을 수 있다. 3332 이렇게 해서 상대평가였던 2017학년도 몇 개 틀려야 되냐면요. 영어를 1등급은 94점 맞으려면은 2점짜리 3개 또는 3점짜리 2개 틀려야 됐고요. 87점 맞으려면은 5개에서 6개 정도, 78점 맞으려면은 8개에서 11개 정도를 틀리면은 그렇게 등급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한 2배 가까이, 그쵸? 80점 같은 경우도 거의 한 10문제 틀려도 되는 거잖아요. 거의. 물론 10문제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리고 3등급 같은 경우 70점이니까 거의 한 15개 정도 가까이 틀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말하면 절대평가가 상대평가 때보다는 확실히 틀리는 개수가 좀 여유가 생겼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EBS 연계도 얘기했지만 너무 만만히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킬러 문항이라던가 3점짜리 중에서 그런 거를 틀리다가 보면은 실수로 듣기 같은 거 하나 틀리다 보면은 또 1등급이 안 나오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만만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어 절대평가라고 다 1등급 맞는 거 아니잖아요. 아까도 봤지만 7%만 맞아요. 7%면 진짜 여러분들 그렇게 아주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절대평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해를 해봤는데요. 어때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상대평가보다는 쉬워진 건 맞아요. 하지만 절대평가라고 무시하면 안 된다. 왜요? 분명히 고난이도 문항들이 몇 개가 있고요. 그걸 틀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2등급 또 막 더 틀리다 보면은 3등급까지 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전략적으로 절대평가지만 좀 어렵구나라고 알고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수능 영어 우주 정복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지금까지 1등급 이상을 올리는 영상, 수능 고득점 만드는 영상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원론적인 얘기를 쭉 해왔는데요. 좀 여러분들께 이게 좀 어떻게 큰 정보로서 별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3개년 그 평가원 가서 그 수능에 대한 분석을 한 내용을 제가 잘 정리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전달한 건데요. 별거는 아니었지만 여러분들이 이거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맨날 어휘 외우고 있고 문법 구문 이런 거 하고 있고 문제 풀고 있고 자, 그런 시간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떤 틀로 어떤 유형으로 어떤 출제자의 의도로 그 다음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까지 알고 계신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의 등급은 제가 볼 때는요 전략적으로 하면요 10점 이상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제가 진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내가 무조건 2등급을 받고 싶다. 그쵸?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거의 한 8개 정도, 9개 정도 틀릴 수 있는 거잖아요. 3점짜리 버리고 시작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이해돼야 안 돼요?
3점짜리 10개 버리면 물론 70점이니까 약간 그거는 좀 약간 에바. 네. 하지만 이제 뭐 3점짜리 한 두세 개 버린다 어려운 거를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신 나머지 내가 다 맞출 거야. 근데 어떤 문제가 어렵고 어떤 문제가 쉬운지 모르면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네, 어려운 문제가 3점짜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버리시고 나머지를 푼다라는 전략으로 가는 것도 아직 자기가 3등급 이하인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네, 다른 거에 집중했기 때문에 10점 이상 혹은 네, 1등급 가까이 맞을 수 있는 그런 실력 향상까지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략 잘 세우시고요. 네, 여러분들. 네. 다음 시간엔 제가 또 이제 좀 더 기출 문제를 풀이하면서 네, 어떻게 이 문항의 유형은 전략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고 풀어야 되는가라는 것을 좀 배워보고 여러분들이 그런 팁들을 좀 알고 네,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뭐 다 해석까지는 안 하겠지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네, 기출문제 잘 풀면서 여러분들 한번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시간 갖도록 해보시죠. 네, 고생하셨고요. 저는 영어 멘토링TV의 신영어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